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코너입니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듣고 살짝 놀랐어요. 왜요? 영끌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워낙에 우리 홍기빈 대표님이 이렇게 식견이 넓으시다 보니까 가끔 까먹는데 원래 경제하셨던 분이지 이렇게 될 때마다 꼭 다시 한번 되뇌이거든요. 네, 근데 영끌 현상 여기에 어떤 인문, 경제, 뭐 역사적인 뜻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네. 얘기가 한도 없으니까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근데 그냥 뭐 하여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끌 이게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요새 이제 주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네.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에 뭐 몰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요 얘기 시작할 때에 네. 먼저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세대 차를 좀 느껴요. 뭐냐면은 40, 50 넘은 분들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20, 30대가 이 네네. 영끌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고 지난 30년간 벌어졌었던 그 전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의 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옛날 그 30년 이전에는 사람이 자기의 근로소득으로 네네. 직장 다녀서 근로소득으로 자기 일생을 산다 이런 게 하나의 그 규범이었는데 한 30년 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인생은 자산시장에서 해결한다.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자산시장에서 해결을 하고 이게 가장 극적인 그 계기는 미국의 그 401k라고 하는 연금. 네네. 401k. 예.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맡기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직장을 다녀서 그 월급을 받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하려면은 돈을 꿔야 되고 그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자본 조달 비용, 즉 아하. 은행에서 돈을 꼬아가지고 그 이자를 갚는 그런 의미고 미래의 경제 생활은 자산시장으로 해결한다 이런 게 사실은 30년 동안 누적이 전 세계적으로 누적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나이 드신 세대가 그 좀 젊은이들이 이런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이건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사실 보기에는 이 2030 세대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누구한테 꾸돈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하는 게 사실은 서바이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전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사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네. 인생 주기라고 하죠. 네. 그런데 20세기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독특한 시대였는데 1950년대에서 한 80년대까지는요.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뭘 하고 몇 살 때면 뭘 하고 뭘 공부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늙고 죽어가는 거에 대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한 90년대 정도 이후로는 없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융이 2년생인데 저 같은 그 110살짜리는 그때 자랄 때마다 그 나이 몇 살 때 뭘 하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20살 넘으면은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아. 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맞으면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본 축적과 자산 시장의 상승에 걸맞도록 그럼 사회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끌 해야죠 뭐. 그럼 뭐 영혼이라도 끌어와서 자산시장으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이다. 예. 최근에 굉장히 요새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근데 외국에서도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지금 영끌 얘기가 막 나오는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 뭐 예. 대충 심장은 간다고 하더라도 예. 네. 저도 좀 뒤져보고요. 네.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전화도 좀 네네네.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또 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리는데 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중상류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요. 세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 부모가 네네. 전문직과 정규직의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서울이나 서울 가까운 그 수도권에 자가 소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나 자식이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삼각형을 갖춰야 우리나라에서 중상류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한 20년 전까지는 이 세 가지가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네.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하나를 가지면은 다른 두 개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가 없으면 다른 두 개를 가질 수 없도록 돼 버렸어요. 아하. 쉽게 얘기하면은 중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지기 끊어졌다. 시작한다라고 하는 현상이 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 분들이나 지금 한 40 이전의 분들은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거죠. 중국 신화에 옛날에 뭐가 있냐면은 그 중과 려라고 하는 신화, 그러니까 그 네네. 사망 오제 중에 그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 때 하늘하고 땅하고 통하는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그걸 네.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중하고 려라고 하는 네네. 신화가. 그때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젊은 분들이 느끼는 게 중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지금 급격하게 끊어지고 있고 급격하게 그 줄이 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영혼이든 뭐든 팔아서라도 여기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는 다급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고 뭐고 말씀하신 거 다 팔아서라도 지금 그 끝에 사다리 마지막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다급함, 절박함 이런 게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그렇죠. 사고 주식에 투자를 지금 하고.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일을 하면은 돈을 좀 모아서 그걸 저금을 하고 뭐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전세에서 또 자가로 옮겨가고 이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말이 안 되죠.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융이 2년생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게 일제 시대 때부터 금리의 변화를 쭉 일제시대 때부터 기억하는데 와 70년대 있잖아요. 그 금리가 은행 금리가요 12% 13% 이랬어요. 지금은 뭐 12% 13%면 지금 굉장히 괜찮은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으면은 뭐가 그 재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자산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옛날 세대들이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IMF 금융위기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또 전 세계 2008년도 금융위기 있고 뭐 이런 것들 파고를 겨치면서 더 심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새 들어서 정말 뭐 집값 그 부동산 그거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또 코로나랑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랑 관련이 있어요? 예. 오. 코로나 때문에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막 걸 풀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산 시장에 대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 보통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자산 시장에는 통해요. 자산 시장에는 통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산 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은 보통 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데 네. 거기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은 그것으로 꼴 수 있는 돈, 움직일 수 있는 자금까지를 합쳐서 보통 자산 가격으로 만들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이 후해져 가지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자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에 한 3월 이럴 때는 뭐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네네.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은 그 중요한 자산 시장들은 어느 나라 많은 나라에서 이게 좀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우존스 나스닥 뭐 최고치 뭐 맞습니다. 경신 뭐 얘기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너무나 안 좋은데 네. 금융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런 데는 천정부지 모르고 막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가요? 아 그거를 이런 K자 회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갈라지는 거 네, 말하는 갈라지는 거네요. 거죠. 옛날에 그 V자 반등도 아니고. V자 반등은 네. 아니고요. 그 야목장의 결투라는 옛날 그 80년대 썰렁한 농담이 있었는데 야목장, 오케이 목자, 목장. 오케이 목자. 그 식으로 그러니까 K자가 왜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실물 시장이나 그 산업 경제는 죽어가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 자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여기서 뭐 참고로 저는 여기서 그 젊은 분들한테 영끌을 하라 말라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제가 뭐 꼰대도 아니고 융이 2년생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있어요. 지금 벌써 이 K자 회복 문제가 전 세계의 모든 자산 시장이나 그 분석가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지금처럼 그 기약 없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기약 없이 계속 아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많기 때문에 그게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 연준도 그렇고 돈은 계속 풀겠다라고 하니까 돈은 풀리고 자산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나타나냐? 자산 시장 안에서 그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자산시장 안에서의 격차. 예. 거기서도 또 격차예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크가 좀 적고 잘 올라가겠다 싶은 데는 돈이 네. 아주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주 불안정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끌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스탠바이 하고서 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 말씀드리면 갑자기 강남 불패가 계속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드는데요. 아, 강남 불패요. 네, 영끌을 해서 할 거면은 기왕이면 강남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그 서울의 경우에 네. 그 서울 주민들이 잘 의식을 못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메가시티 한 10위 안에 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다는 아닌데 네. 서울에 아주 그 자산 가격이 높은 부분은요. 전 세계 부동산 가격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뭐 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지역에 있는 부분들의 부동산 가격은 중국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영국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해외 투자에도 있군요. 그렇죠. 런던에 가 보면은 왜 그 한 75억씩 하는 아파트들 그 플랫들 네네. 있잖아요. 네. 그거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라는 큰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워낙 그렇게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주 뭐라 그럴까 이게 어려운 자산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유난히 부동산에 민감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영끌 현상에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도 가는 돈도 많고 심지어 외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부동산에 유난히 뭐랄까요? 이렇게 막 그거는 굉장히 많은 그 요인이 있지만은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뭐 문화적, 역사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제일 중요시 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의 미비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에 그 투자하신 분들 다 느낄 거예요. 각자 도생의 세계고 장기적으로 내 삶을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집밖에 없다. 부동산밖에 없다. 노후 자산으로. 그렇죠. 이게 한 40년 동안 지배를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물론 이런 현상은 있고 자가 소유에 대한 욕망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노후라든가 자식들의 어떤 그 결혼이나 그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부동산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한 40년 동안 지배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미국의 주식 시장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듣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혹은 금융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희만 해도 뭐 주식 뭐 하면은 이거는 뭐 약간 뭐랄까요, 돈 놓고 돈 먹기. 예. 예, 약간 좀 그런 그거는, 식이에요. 사행성이 맞습니다. 약간 조장이 예. 되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을 많이 줬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7년에 한번 크게 붐이 일어난 적이 네네. 있었었는데 자산 시장이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과 정보예요. 공정성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아주 세심한 어떤 제도와 감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턴오버 자금의 양도 굉장히 네네. 중요한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보통 딥하다고 그래요. 아주 깊고 크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 아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미국만큼 그렇게 뭐라 그럴까 투명성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담보되지 않았다 이런 네네. 불신이 아직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더욱더 집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영끌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표현을 또 하셨거든요. 뭐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면. 인생은 실전이고 각자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저는 뭐 아재에서 지금 할배로 넘어가는 몸이니까 제가 뭐라고 감히 얘기를 하겠어요. 각자 선택해서 하시는 건데요. 근데 영끌할 적에 영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혼이요? 예. 네. 악마와의 계약을 아십니까? 파우스트 얘기하는 파우스트 거예요? 얘기 나오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보통 궁금해하잖아요. 어떤 바보가 자기 한 20년 있으면은 지옥에 끌려갈 줄 알고 왜 계약을 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왜 하는지 아세요? 안 끌려갈 거라 생각하나요?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악마한테 일단 힘을 받은 네. 다음에 그 힘으로 다른 악마하고 또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힘을 모으고 해가지고 원래 계약을 맺었던 악마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맺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그 계약 맺은 악마가 예. 좀 띨띨해요. 딜딜한 경우 많죠. 제가 오늘 이게 지금 라디오에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 악마의 계약 문서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거 가져왔는데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참고로 원서입니다. 그래서 악마들이 근데 악마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는 아주 널널하고 바보 같은 그러니까 주제자고요. 찔찔하다니까요. 대부분의 악마들은요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요 요 계약 맺은 인간이 다른 악마랑 계약 맺는지 안 맺는지를 감시를 하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16세기에 아그리파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라고 파우스트의 원형이 된 역사적 인물이에요. 네, 그림 그리는 아그리파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조각상 아니고 이 아그리파한테 무슨 신화가 도냐면은 항상 검은 개 2마리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게 애완동물이 아니고요. 네네. 악마가 감시한 거예요. 감시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끌하시는 분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이제 아재에서 할배를 넘어서 지금 62년생이니까는 뭐 그냥 영끌해도 되는데 20대 30대의 경우에는요. 영끌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힘들게 막 레버리지를 해서 크게 돈을 모아서 하면요. 한 5년 동안 10년 동안은요. 머릿속에서 수익성하고 리스크하고 자본 조달 비용 이것만 머릿속에서 오고 가게 돼요. 근데 20대 30대 때는 연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학도 가야 되고 외국 여행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의 논리가 아까 말한 이 아그리파 악마 따라다니는 식으로 이거랑 좀 관계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영끌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큰 돈을 갖다가 막 하실 분들은 그 대가라고 하는 게 자기의 삶이 한 5년 10년 동안은 수익성 리스크 자본 조달 비용 이것만 가지고 5년 10년 동안을 머리를 돌릴 그런 삶을 살 각오가 돼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한 10년, 20년 이제 머릿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학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40대 딱 됐더니 없어. 내 친구들은 전부 다 막 몇십억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굴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생각들을 다 하고 사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는 그렇게 거거든요. 하는 거죠. 제가 62년생이니까 제가 아득한 옛날에 43살 때 결혼을 했던데요. 네. 이거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은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인생 주기를 풀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금융적인 계산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요. 그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합리성을 2개로 나눴는데 실질적 합리성하고 형식적 합리성 2개로 나눴어요.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 합리성은 돈 계산이고요. 실질적 합리성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추구하는 게 실질적 합리성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 생각만 한다면 형식적 합리성만 생각한다면은 2000년대에 그 10억 만들기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매달 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음. 그래서 그 매달 안 부으면요, 그 복리의 마법이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곡선이 평평해져가지고 하나만한 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이제 늙은 사람들은 이제 뭐 남은 날도 얼마 없으니까는 왜 그냥 이러세요, 자꾸. 돈기서만 하면 되는데 20, 30대 분들한테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연애를 할 것이냐, 정렬을 불사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 계산을 할 것이냐. 나의 인생은 뭐고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실질적 합리성은 무엇이냐. 그 웨버의 얘기를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사실 20대, 30대의 제 생각에도 제가 20대, 30대였을 때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도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 숙제를 우리 젊은 세대한테 주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할게요. 네. 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볼 수밖에 시간이 없다.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영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많은 걸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좀 안타깝고 젊은 세대한테. 사회적인 책임이 크죠. 네. 그래서 그 숙제를 또 기성세대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이거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해야 됩니다. 제가 네. 이게 두 문장만 얘기를 네네.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88만 원 세대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13년이 넘었는데 그러네요. 지금 영끌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사실 13년 동안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걸 뜻해요. 말만 많았고 요란하기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그 기성세대와 사회 전체는 큰 책임을 느끼고 사람이 자기 나이가 몇 살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가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들에 대한 반성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함께 영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